학생이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써 주실 내용이 있다 없다? 우린 이거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이 의미 있는 활동을 만들지 않는다면 선생님은 의미 있는 기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이제 고등학교 1 학년 올라가시는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학교 생활 기록부를 직접 타이핑 쳐서 작성하시는 것은 선생님들이 하시지만 중요한 건 선생님들이 작성하실 그 내용을 만드는 건 내가 직접 하는 거라는 걸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해요. 지금 이번 주 시즌이요. 많은 학교들의 그 종업식, 졸업식이 이어지는 시즌이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예비 고1 친구들도 어제 오늘 내일 요 범주 안에서 이제 졸업한다 하는 친구들은 '진짜 내가 고등학교 1 학년 올라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더 가깝게 와닿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3 월까지 고1 된다는 거 미뤄두지 마시고요. 저도 이제는 예비 글자 떼고 고1 친구들 이렇게 이제 부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아 나 이제 고1 이구나.' 또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내가 진짜 인제 온전히 고등학생의 학부모가 되는구나.' 요거 시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은 예비 고등학교 1 학년 학생들 내가 1년 동안 생활했던 내용들 학교 생활 기록부에 의미 있게 기재되는 활동의 수는 몇 개나 될까? 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캘린더에 오늘 이 예비 고등학교 1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년별 비교과 활동 수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미니 특강을 진행을 할 텐데요. 사실 요 내용이 예비 고1 친구들한테는 어렵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비교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또 이 비교과 활동이 기재가 되는 학교 생활 기록부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 자체를 아직 접해 보지 못한 우리 고등학교 1 학년 학생들은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입학해서 3월 되자마자부터 수시 원서 접수를 하는 고3 9 월까지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에서 했던 모든 활동들은 대입에 평가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활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 학년 3월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아 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는구나. 그것이 학교 생활 교육부에 어떻게 적혀지는구나.' 이 대입 준비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해 주셔야 우리가 3 월부터 내가 선택해서 1 년의 활동을 만들어 가는 그 방향을 아쉽지 않게 결정해서 움직여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여러 번 반복해서 또 정리하시면서 이번 입학 전 3월 입학 전 1-2 월에 대입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을 정리하신 상태로 입학해서 여러분들 대입 준비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고등학교 1 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할 거고요. 어제 글쎄 고등학교 3 학년, 2 학년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학년별 비교과 활동 수의 기준 제가 미니 특강 했습니다. 아직 못 보신 우리 수험 피플 여러분들 계시다면 요 내용들 체크해 주시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3 월에 들어가서 새로운 학년을 이제 시작할 때 목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효율적으로 시작해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1-2 월에 준비하는 학습 환경이 얼마나 잘 구축되어 있는지 요것도 체크하고 가 보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건강부터 내가 공부하는 물리적 환경까지 어떤 내용들을 체크해 주시면 좋은지 고 내용들도 전체적으로 살펴서 정리한 내용이 있으니까 요것도 우리 아직까지 못 보신 수험 피플 여러분들은 다시 보기 하시면서 꼭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고등학교 1 학년 학생들 지금부터 내가 고1에 올라가서 1년 동안 열심히 활동하는 비교과 활동의 수의 기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요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의 수를 제대로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학교 생활 기록부란 무엇인가?' 부터 시작을 해 주셔야 돼요. 이 학교 생활 기록부라는 것은요.
중학교 때도 그렇고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 1년 동안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해내면 선생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셨다가 학교 생활 기록부 항목에 맞춰서 여러분을 평가한 내용들이 이제 기재되는 서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고등학교 입시를 따로 치르지 않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올 때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올 때 내 학교 생활 기록부에 어떤 내용들이 꼼꼼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이거를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하면서도 내가 학교 생활 기록부라는 것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적혀지는지 이걸 모르는 상태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 년을 다 보내고 나서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다 완성된 학교 생활 기록부를 봤더니 '아 이건 너무 아쉽다. 나 이렇게도 활동할 걸.' 그리고 혹은 '나 이렇게 활동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안 적혔네?'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아쉬워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아쉬움을 최대한 줄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학교 생활 기록부라는 것을 나는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학교 생활 기록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가장 먼저 학교 생활 기록부는요. 여러분 출결 상황 기재돼요.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우리 수시 대입할 때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 년간 학교를 얼마나 성실하게 생활했는가. 개근했으면 여기 개근 이렇게 쓰이거든요. 요런 내용부터 하나하나 체크가 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대입에 반영되는 부분은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 부분인데 부분적으로 교외에서 우리가 딸 수 있는 자격증이나 인증은 대입에 미반영되는 부분이에요. 다만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이수 상황 요 부분은 우리 인문계고 친구들은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인문계고 친구들은 해당되지 않고 직업계고 친구들인 특성화고 학생들. 특성화고 학생들은 요 부분을 학교에서 수업으로 이수하기 때문에 요 부분은 대입에 반영이 된다. 근데 인문계고 친구들은 요 부분도 우리는 배운 게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으면 요렇게 표시돼요. 그래서 요거는 인문계고 친구들은 따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부터는 중요한 항목들인데요.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학교 내에서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또 진로 활동, 그리고 봉사 활동 요 항목에 해당하는 활동들을 진행을 했을 때 학교 선생님께서 여러분이 각각 활동에 참여한 시간, 그리고 그 활동을 어떤 내용으로, 어떤 자세로 참여했는지 특기 사항에 서술형으로 기재를 해 주세요. 이 학생이 어떠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어떠어떤 수준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기 이제 작성을 해 주시거든요. 그 부분. 그래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실적이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여기 보이시죠? 내가 이수하는 교과, 과목. 몇 단위 이수하고 우리 인제 1 학년 친구들 여기가 학점으로 들어가게 되죠. 학점으로 들어가고 내가 받은 점수,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 수강자 수, 석차 등급 요런 것들이 함께 다 기재가 돼요. 그러니까는 요 부분은 성적표예요, 성적표. 여러분의 성적표입니다. 성적표도 학교생활 기록부 내에는 다 기재가 돼요. 그래서 어떤 과목 이수했고 그 수준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다 기재가 되고 대학에서 요 부분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제가 성적표 우리 선배들 이제 2 학년 올라가는 선배들, 3 학년 올라가는 선배들이 작년에 성적표 분석해 가지고 어떻게 목표 설정해야 되는지도 미니 특강으로 구성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 1 학년 친구들은 아직 고등학교 성적표는 없지만 '아 고등학교 올라가면 내가 이수하는 과목들이 이렇게 기재되는구나.'는 그 영상을 꼭 살펴보셔야 돼요. 아셨죠? 요 부분 체크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나면 그 바로 아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나를 가르쳐 주시는 그 과목 선생님 있죠. 예를 들어서 국어면 국어 과목, 영어면 영어 과목. 이 각각의 과목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참여했던 수업 중의 자세, 그다음에 수행 평가 내용, 주제라든가 활동의 종류, 유형 요런 거. 그다음에 수업 내에서 진행되는 개인별 활동, 개인별 추가 활동. 그다음에 수업을 이수하고 얼마나 어떤 수준으로 만들었는가, 과목에 대한 이해 수준. 요런 내용들을 역시나 개인별 세부 특기 사항에 서술의 타입으로 이렇게 기재를 해 주세요. 요 부분이
대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녹색 이렇게 표로 칸으로 구성해 놓은 부분들은 특히나 학생부 종합전형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요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1 학년 들어가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공통 과목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 그다음에 교양 과목, 그리고 뭐 예술 체육 과목 등 요런 식으로 이수를 하죠. 그래서 학생에 따라서 1 학년 때 이수하는 과목의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8 과목이든 10 과목이든 학생들마다 조금 편차가 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구성하시면 되냐면 여기다가 여러분이 이제 1 학년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수하는 과목을 저처럼 이렇게 적으세요. 몇 과목 이수하는지. 예체능까지 다 적으셔야 돼요. 예체능 과목도 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다 기재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안에 의미 있는 활동을 최대한 소재를 2개 정도는 구성하셔야 된다라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표를 2개씩 구성을 해 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과목별 세부 특기사항 이외에 개인별 세부 특기사항이란 항목으로 연간 500자를 작성할 수 있는 항목이 또 따로 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개인별 세부 특기사항은 우리 학교에서 개인별 세부 특기사항에 기재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운영하는 고등학교가 있고 운영하지 않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럼 우리 학교에서 이런 활동 운영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나의 역량을 보여줘라. 근데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활동 운영을 안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활동에 참여해서 나의 적극적인 역량을 보인 친구들 대비 500자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나의 역량을 보여줄 글자 수가 부족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다가 나의 추가적인 역량을 최소 하나, 2개를 보여줄 수 있는데 난 이거 쓸 기회가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쓰여지는 다른 친구들보다도 더 뛰어난 역량을 위에 쓸 수 있는 칸 안에다가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특히나 각 고등학교마다 이 개인별 세부 특기사항에 기재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 운영할 때 그 활동의 특징 자체가 예를 들어서 수학과 미술의 융합이라든가 그다음에 과학의 심층 심화 실험이라든가 요런 식으로 주제 탐구라든가 각종 내용을 융합하고 심화할 수 있는 요런 활동들로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이 활동에 참여해서 여기 기재할 수 있는 학생들은 다른 친구들보다 이런 역량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이거를 써줄 활동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런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들을 다른 우리가 기재할 수 있는 활동,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든가 위에서 봤던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서술형 요 부분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학교생활기록부의 가장 마지막 항목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란인데요. 요거는 담임 선생님께서 여러분을 1년 동안 쫙 이렇게 평가해 보셨다가 이 학생은 1 년간 자신의 학업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를 얻었고 이런 가능성을 보입니다. 또 이 학생은 자신의 진로의 부분에서 어떤 노력했고 어떤 결과를 보였고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다른 친구들과의 공동체 활동 속에서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결과를 보였고 어떤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런 내용들을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써줄 수 있는 항목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란이 정말 교사 추천서처럼 중요한 그런 평가의 항목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담임 선생님께서 1년 동안 여러분을 지켜보셨다가 작성해 주시는데 이제 중요한 거.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학교 생활에 열심히 참여하면 성적부터 각종 활동들까지 기재되는 전체 항목이에요. 대학에서 확인해서 평가에 반영하는 전체 항목입니다.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떤 내용들 들어가는지 전체적으로 좀 정리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 예비 고1 친구들. 자,
오늘까지만 제가 예비 고1이라고 부를게요. 이제는 예비자 떼고 고1 친구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비 고1 친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학생부라는 학교생활기록부라는 서류가 대입에 특히나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대입에 매우 중요하구나. 중요성 이해. 요거를 가장 먼저 해주셔야 돼요. 학생부 서류 중요성 이해. 중요한 서류인 만큼 여러분은 학교생활기록부 항목에 어떤 내용들이 기재되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봤어요. 출결부터 창의적 체험활동, 성적, 세부능력 특기사항, 행동특성 종합의견. 요거 기재되는구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러한 각 학교생활기록부의 항목에 내용을 기재하는 주체는 누구다? 학생부는 선생님이 기재한다.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학교생활기록부는요, 학생이 쓴다? 아닙니다. 학부모님이 쓰신다? 아닙니다. 나를 담당하고 계신 각 학교생활기록부 항목마다 담당 주체인 선생님들께서 나의 특성을 보시고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근데 그때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해 주시는 그 선생님은요, 어떤 내용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 학생이 활동한 내용 중 의미 있는 활동을 기재하는 거예요. 학생이 활동했던 것 중 의미 있는 활동을 기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학생이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써주실 내용이 있다, 없다? 우린 이거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이 의미 있는 활동을 만들지 않는다면 선생님은 의미 있는 기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시는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직접 타이핑 쳐서 작성하시는 것은 선생님들이 하시지만 중요한 건 선생님들이 작성하실 그 내용을 만드는 건 내가 직접 하는 거라는 걸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동아리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 동아리 들어갔다고 해서 선생님이 주시는 활동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제 선택해서 이 동아리 내에서 어떤 활동을 할지 취사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고요. 수업 중에 선생님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수행평가 기회를 주시면 그 수행평가에서 내가 어떤 주제를 선택해서 할지를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관심과 내 필요에 따라서.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기재하고 싶은 그 내용을 향해 활동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런 특징에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생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든다. 학생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관리한다. 학생부를 디자인해야 합니다. 학생부를 설계해야 됩니다. 요런 표현들이 바로 이런 특징 때문에 나온 표현인 거예요. 제가 이걸 왜 강조드리냐면 여러분 학교생활기록부 이제 관리하셔야 돼요. 이렇게 제가 학생분들이나 학부모님께 설명을 드리면 아니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 선생님이 쓰시는 건데 왜 학생한테 관리하라고 하나요? 이거를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때 학생부를 만든다, 관리한다라는 개념은 절대 직접 쓰라는 게 아니에요. 학교생활기록부에 들어갈 문구를 학생이 써서 제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시면 안 돼요. 온전히 선생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선생님이 그 학생이 무슨 활동을 의미 있게 해야 보고선 작성을 해주시죠.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의미 있는 활동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 표현들이 나온 거라는 걸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케이, 알았어요. 멘토님. 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니까요. 진짜 열심히 해볼게요. 라는 생각으로 정말 학교의 모든 활동에 참여해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항상 시간이 부족하고 잠이 부족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마 우리 눈썰미 좋은 친구들은 눈치채셨을지도 모르는데요. 각 학생부의 각 항목은 글자 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자, 여기 가볼게요. 자율활동의 경우에는 500자. 연간 여러분이 했던 의미 있는 활동들 중에서 500자 이내로 취사 선택해서 작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컴퓨터로 직접 타이핑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한글 기준으로는 500자, 컴퓨터 바이트 기준으로는 1500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1년 동안 했던 모든 활동을 다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500자면 의미 있는 활동을 선택해서 작성할 수 있게 돼요. 동아리 활동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500자, 진로 활동 700자. 봉사활동 실적도 이것도 사실은 글자 수에 누적이 있어요. 250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여기 활동 내용 아주 심플하게 정리돼서 쓰기 때문에 충분히 작성 가능하다. 그리고 과목별 세부능력의 특기사항도 서술형으로 작성된다고 했죠? 이 부분도 연간 과목별 500자 이내에서만 기재가 가능해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년 동안 하는 1년 고등학교 1년 동안 그리고 1, 2, 3학년 3년 동안 했던 모든 활동을 다 기재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내가 했던 활동 중에 유의미한 활동을 취사, 선택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도 선생님들께서 기재를 해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의미 있는 활동이라면 그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두각을 보일 것이고 선생님들께서는 그 부분을 보시고 작성을 해주시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학생부의 각 항목에는 작성할 수 있는 글자 수의 제한이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나와요. 첫 번째 사례는 뭐냐면 글자 수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경우 이럴 수 있냐면 나는 500자만큼의 활동을 충실히 했어요. 충실히 했는데 선생님께서 기재를 누락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제일 안타깝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나는 500자만큼의 활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럼 당연히 선생님께서 내가 기재가 누락이 아니라 정말 써주려야 써줄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최대한 그 글자 수를 채워가지고 대학에 나의 역량을 보여줘야 되는데 나는 500자를 못 쓰고 200자밖에 안 쓰여 있어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불리해지는 것 같죠. 대학에서 나의 역량을 볼 수 있는 기회가 200자밖에 없으니까. 이해되셨죠?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방지하기 위해서 그 글자 수만큼을 최대한 채울 수 있는 활동에는 참여를 해줘야 된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사례를 볼게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글자 수는 다 채웠어요. 채웠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글자 수보다 나의 활동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1000자를 채울 수 있을 만큼의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채울 수 있는 글자 수의 맥시멈은 어느 정도예요? 500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했던 그 10개 활동 중에서 5개, 6개는 다 버리고 3, 4개만 취사 선택해서 작성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사례가 생깁니다. 왜? 글자 수가 한계가 있으니까요. 꾸역꾸역 써도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자동으로 그 글자 수만큼 넘어가면 입력이 안 돼요. 꽉 채워져가지고. 이해되시죠? 그럼 이런 상황은 왜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이거 활동하느라고 공부할 시간 부족했고 다른 활동할 시간 부족했던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1 학년 올라가시는 우리 수험생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학교생활 기록부 항목에는 글자 수 제한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 글자 수를 다 채우지 못할 만큼 활동이 적어도 안 되고, 이 글자 수를 너무 넘어서는 만큼 활동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내가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인제 이해를 하셨다면 다시 요 항목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어떻게 하셔야 된다. 자율활동에 500 자로 쓸 수 있는 그 활동 중에서 여러분이 1 학년 동안 충실하게 참여하세요. 학교 활동을 충실하게 참여하되, 내가 나중에 이 자율활동의 500 자로 나의 모습을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활동이 최소한 소재로 3개 정도는 나오겠지? 요런 생각을 하시면서 활동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1년 내내 뭔가 학교 활동에 이것저것 열심히 참여를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소재 하나 정도만 의미 있게 채우고 나머지를 쓸 게 없어요. 이런 상황이면 너무 아쉬운 거다. 우리는 500 자를 의미 있게 채울 만한 활동을 못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또 어떤 친구 어떻게 해요? 학생회도 하고 막 학교에서 임원도 하고 뭐 소그룹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 다 쓸 수 있다 없다? 다 못 써요. 제대로 못 씁니다. 나열식으로 쓰면 쓸 수도 있어요. 뭐뭐에 참여함, 뭐뭐에 참여함, 뭐뭐에 참여함. 하지만 그 활동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그 학생의 모습을 대학에선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기재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실 때도 내가 이 동아리에 이제 참여를 했어요. 그럼 이 동아리에서 1년 연간 계획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겠다는 걸 이제 구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중에서도 나는 최소한 소재 2개 정도는 대학에 나의 역량을 자랑할 만한 활동 2 개는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2개 정도는 아주 의미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동아리 활동 선배들이 하자는 거 이것도 참여하고 저것도 참여하고 이것도 참여했는데 돌아보니 나중에 의미 있게 쓸 만한 게 없어요. 이해되시죠? 영화 시청 동아리 들어갔는데 1 년간 영화 20편 봤는데 그냥 진짜 보고 끝났어요. 나 나중에 여기다 쓸 게 없어요. 그냥 무슨 영화 봤다라는 것만 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러면 여러분은 1년 동안 그 동아리 시간에 열심히 참여했지만 나를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은 아무것도 못 남긴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특히나 우리 1 학년 친구들한테는 "내가 활동이 엄청 많은데 난 3 개만 해야지."라고 "최소한의 활동으로 줄여서 해라."라는 목적보다는, 여러분들이 아마 아주 왕성한 그런 의지와 자세를 가지고 고등학교 생활 열심히 참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1 년간 돌아보고 났더니 '내가 시간을 투자한 것 대비 의미 있게 뽑을 소재가 하나도 없더라.' 요거를 방지하는 데 방점을 두면서 여러분께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많이 참여하지 말고 2 개만 골라서 활동해라가 아니라 열심히 참여하되 나중에 돌아봤을 때 '내가 대학에 나는 이 활동 정도는 진짜 자랑할 만하다.'라는 활동을 2개 정도는 만드셔야 된다. 여기에 방점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진로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로 활동의 경우도 내가 1년 동안 했을 때 최소 3개 정도는 의미 있는 활동을 작성해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여기는 여러분들이 교내에서 활동했던 그 활동 내용에서 "멘토링 봉사다." 그러면 교내 멘토링 이렇게 간단하게만 쓰여지고, 1 시간 참여했다 1 시간, 2 시간 참여했다 2 시간 요런 식으로 이제 누적돼서 요렇게 기재가 되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그래도 1년 동안 '이 활동 하나 정도는 의미 있게 봉사활동했지.'라고 하는 한 개 활동 정도는 만들어 두시기를, 꾸준히 봉사하시기를 추천드리기 때문에 여기 활동 하나로 세워 놓은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수업에서 참여하는 이런 내용들이 기재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 과목을 1 학기, 2 학기 이수할 때 각 학기마다 '아 내가 이 활동 하나 정도는 진짜 열심히 했고 이거 되게 잘했다.' 하는 활동을 만드실 수 있게끔 2 개로 기준을 드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각 과목마다 저는 10개 기준으로 20 개를 만들었고 개인별 세부 특기사항을 운영하는 활동에 참여한 친구들은 활동 2개 정도 쓸 수 있게 요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이수하는 과목에 따라서 활동의 수는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요런 노력을 하고 있다면 선생님께 나의 노력의 이렇게 과정을 보여드려야 돼요. 어떤 선생님께? 담임 선생님께. 그리고 실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선생님께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보여드리고 상의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선생님께서 그걸 또 1년 동안 보셨다가 작성해 주실 거고요.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그때그때 생각날 때 메모처럼 기재해 두시지만 보통 학년 말에 한번 싹 정리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생활 기록부가 이제 마무리되는 12 월쯤 가면 담임 선생님께 여러분이 1년 동안 했던 의미 있는 활동들을 다시 한번 상의하면서 그 내용들이 누락되지 않게끔 요 내용도 담임 선생님께 한 번씩 상기시켜 드리는 것이 좋다. 여기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의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3 년간 누적되면서 1 학년, 2 학년, 3 학년, 3 년간 누적되면서 대학의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여러분의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된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때 기준으로 우리 예비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이렇게 소재 1부터 2, 3 요렇게 숫자로 셌어요. 여러분들이 주제라든가 활동의 유형을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활동의 수 셌을 때 10개 과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34 개의 활동입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어떤 학생들은 "저는 이거 없는데요." 하는 친구들은 32개 되죠. 그러면 34 개인 친구보다 500 자가 또 빠지는 거예요, 요 기회에. 그쵸? 그러면 남아 있는 나한테 주어진 32 개의 그 활동 주제를 아주 의미 있게 만들어서 운영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멘토님 근데 저희는요 9 과목이에요. 오케이. 그럼 얘네 또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34개 채울 수 있는 학생 대비 나는 30 개밖에 활동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이 "아 멘토님 그러면 그 2 개가 부족하니까 저는 여기 자율활동에다가 활동을 5 개를 만들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글자 수가 한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각각의 활동을 좀 의미 있게 풀어서 쓸 수 있는 그 글자 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500 자, 150자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0자 안팎 정도는 되어야 이 활동이 여러분이 어떤 의미와 어떤 과정과 어떤 노력을 가지고 노력한 거다라는 것을 좀 충실하게 풀어낼 수 있지, 나열식으로 어떤 활동, 어떤 활동, 어떤 활동 했습니다. 요것만 쓰여 있다고 해서 이건 매력적인 기재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든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단순히 활동의 수를 늘려서 뭔가를 더 보여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기준으로 드린 이 활동의 개수를 기준으로, 개수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만들어 가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양을 많이 늘린다? 아닙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한다. 대신 절대적인 활동의 수가 부족하면 나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니 제가 각 이 항목마다 드린 활동의 수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최대한 요 활동만큼은 만들어 가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요 내용 들으시면서 '아 학교생활 기록부 내용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겠다. 아직 우리 이제 예비 고등학교 1 학년 시작하시는 학생 친구들, 학부모님들은 그러실 수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특히나 우리 이 강의 대입 이해하기 수시와 정시 특강 여기에서 이 대입의 특징과 함께 학교생활 기록부 이해하기, 그리고 특히나 이 학교생활 기록부가 정성적으로 평가돼서 가장 의미 있게 평가될 수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이해하기 요 항목들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요 부분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특히나 우리 이 특강 함께 하시는 분들은 특강 신청해 주신 메일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이 특강을 반복해서 시청하실 수 있게끔 개인별 웹 스트리밍 페이지를 요렇게 만들어서 다 전송을 해 드려요.
그쵸?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 기재돼 가지고. 그 밑에 보면 요 공지사항 부분에 지금 안내 드렸던 학교생활 기록부 항목별 설명이라든가 아니면은 학생부 종합전형 이해하기라든가 요런 내용들은 기본 강의로 이제 들어있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 수험피플 대입 세미나 요 내용이 이제 그 진행이 되니까 어떤 주제로 진행되는지 요번 1 월에 진행되는 내용들 대입 정보 수집 체계 구축하기, 대입 포트폴리오 작성 준비하기, 대입 컨설팅의 종류와 최적 시기 이해하기, 비교과 활동 방향 계획 수립하기 요거 요번 달 이제 세미나 주제로 여러분께 또 안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공지사항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특강을 활용하시는 1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여기다가 뭔가 변화되는 사항이라든가 추가적인 내용들을 업데이트 해 드릴 거니깐요. 요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고등학교 1 학년 학생들 학년별 내가 만들어야 하는 비교과 활동 수는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또 우리 의지만큼이나 목표 대학을 향해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생활 적극적으로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1 학년 학생들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벌써 새해가 되고 4 일째예요. 그쵸? 근데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로 봤을 때는 이제 3 일째거든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플래너 잘 쓰고 계신가요? 멘토님 오늘 졸업식이어 가지고요. 써야죠. 써야죠. 1월 4일 수요일 졸업식 써야죠. 여기다가 졸업식. 나는 이제 예비 아님. 그냥 요즘 친구들은 그냥이라고 안 하고 찐 고1 이렇게 써야죠. 써야죠. 졸업식 언제 했어요? 응? 9시에서 한 10시쯤 했습니까? 쓰셔야죠. 이렇게 9시에서 10시쯤 이렇게 써주고 졸업식. 점심은 짜장면 먹었어요? 점심 짜장면 먹어줘야죠. 졸업식 날은 짜장면이죠. 짜장면. 네, 이렇게 먹어주고 그리고 일정 쓰셨어야죠. 그쵸? 그리고 우리 지금 11시, 밤 11시에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고1의 비교과 수 요거 했잖아요. 계획 세워주셔야죠. 됐나요? 예, 얄짤없습니다. 요렇게 채워주셔야 된다. 여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채웠냐에 따라서 여기 쫙쫙 이제 채워진 친구들도 있을 거고 오늘 하루는 또 되게 뭔가 바쁘게 지냈을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직면이 되게 중요해요. 직면. 내가 오늘 뭘 안 했다는 거는 제일 잘 아는 건 나죠. 나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가 짜장면 먹고 나서 이제 없어요. 친구들이랑 뭐 이제 놀러도 갔고 뭐 해가지고 이제 없어요. 일정이. 근데 이거를 안 쓰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루가 그냥 가요. 근데 이제 내일이 돼요. 1월 5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1월 5일에서 보는 1월 4일이 눈에 보여야 오늘 계획을 좀 세우죠. 실제로 요 앞뒤로 졸업이든 종업이든 한 친구들이 새해 계획을 벌써 시작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고1, 2 이제 올라가는 친구들은.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어제 이제 졸업하고 놀았으니 오늘은 겨울방학 계획 세우기. 겨울방학 계획 짜기. 이런 거 해줘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뭐 인강 서치 이렇게 이렇게 좀 해줘야죠. 그쵸? 그 다음에 뭐 책상 정리.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이제 펜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
또 문구 한번 이제 점심 먹고 문구 쇼핑을 좀 가줘야 돼. 문구 쇼핑. 문구 쇼핑. 책상 정리. 그 다음에 여기는 인강 서칭. 탐색. 막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써줘야 된다고요. 내가 하루 어떻게 보냈는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인강 탐색됐고 책상 정리했고 문구도 쇼핑 착 했어요. 이제 막 형광펜이랑 이런 거 착 갖고 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갖고 왔어요. 살짝 이제 지치잖아. 잠깐 쉬어야 돼. 여기 낮잠을 잠깐 자줘야 돼. 낮잠. 낮잠 잠깐 자서 이제 개운하게 일어난 상태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요거 이제 인강을 골랐으니까 요거 이제 몇 강씩인지 이제 매칭을 시켜야죠. 캘린더에다가. 아, 이게 몇 강짜리니까 내가 몇 주면 몇 회독 해가지고 며칠까지 들을 수 있고, 막 이거를 이제 강의 계획을 짜줘야 돼요. 강의 계획. 이게, 그죠? 강의 계획. 강의 계획 한 3시간 짭니다. 강의 계획. 강의 계획. 강의 수강 계획이죠. 강의 수강 계획. 다음 주면 다시 짜야 되지만 밀리잖아. 밀리니까 다음 주면 다시 짜야 돼요. 하지만 오늘은 되게 디테일하게 그냥 하루에 하나씩 듣겠다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또 우리 친구들 막 또 열정적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 여기에 국어 1강, 2강, 3강 이거 다 써야 돼. 4강, 5강 써 안 써? 그냥 하루 한 강 해도 되는데 일단 다 써야 돼. 6강, 7강, 12강짜리다. 그럼 12강까지 다 써야 돼. 9강, 10강, 11강. 아, 설날은 좀 쉬어줄까? 아니야, 설날도 열심히 막 일단 쉬는 날 따윈 없어. 이렇게 막 다 써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다 쓴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다음 주가 됩니다. 다음 주. 다음 주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다 지워야 돼, 이거를. 다시 막 다 지워요. 다시 짜야 되네. 막 이렇게 밀렸거든, 지금. 3강 됐다 밀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여기 4강, 5강 이렇게 응? 이렇게 하잖아요. 또 우리 친구들이 꼼꼼해가지고 또 하루에 한 강 이렇게만 써놔. 다음 주면 바꾼다. 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세가 여기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열정적으로 했으니까 여기서 커피 한 잔 해줘야 돼. 여기서 커피 한 잔을 해줘야 돼. 커피 한 잔. 커피 한 잔. 이런 거 좀 해줘야죠. 커피를 또 마셔줘야 밤에 잠이 잘 오잖아요. 우리 친구들. 커피 안 마시면 잠이 안 오잖아. 커피 마셔줘야 밤에 불면증이 없어. 커피는 마셔줘야 돼. 그쵸? 이런 걸 해줘야 돼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1월 6일이 돼요. 그러면 이제 탁 어제를 돌아보면서, 어제도 내가 진짜 시간을 그냥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착, 자기 전에 어떻게 하고 자요? 여기다가 내일은 막 새벽 6시 기상하기, 6시 기상, 막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으쌰으쌰, 아자잣, 막 이런 거 써놓고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면 몇 시예요? 10시쯤 되죠. 이렇게.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해야 돼요. 나를 직면해야 됩니다. 직면. 요걸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일주일을 계속 돌아봐야 돼. 돌아봐야 돼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내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시간이 부족해도 이걸 해야 돼. 왜냐면 내가 시간을 순공을 채운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를 눈으로 봐야 돼요. 해야 돼. 눈으로 봐야 돼. 그래야 우리는 수정도 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짤 수도 있고. 아셨죠? 자, 우리 이제 벌써 1월 첫째 주 수요일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래서 요거 플래너도 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올라가시는 분들은 고등학교 과정을 생활을 하면서 워낙 뭐 수행이다 뭐다 활동이 많으니까 플래너를 정말 잘 쓰는 친구들은 확 10분, 20분씩 시간 짜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이제 경험이 있을 수 있는데 예비 고1 올라가는 친구들은 아직 내가 시간을 타이트하게 운영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죠. 요거 보셔야 되고 사실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도 내가 진짜 열심히 한다. 난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해되시죠? 학원 갔다 왔더니 막 9시 10시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 나 씻고 뭐 하니까 12시 인데 자야 되는데 나처럼 타이트하게 보내는 사람이 어딨어? 이런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12시 1시 뭐 2시 까지 타이트하게 순공 시간을 많이 채우는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내 절대적인 시간이 이게 진짜 충분한가 여러분들이 이것도 좀 보셔야 돼요.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계획 첫 주니까 이제 막 졸업하고 뭐 하고 이제 시작해 보자 이렇게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 벌써 12월 말에 얘기한 친구도 있죠. 막 윈터 들어가고 뭐 독서실인데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막 관리형 독서실 들어가 가지고 막 핸드폰 울면서 내고 그래서 외출하려면 외출증 끊어야 되고 막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럼 벌써 시간이 누적 시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누적한 시간이 무조건 학습량과 일치한다는 아니지만 내가 그만큼의 효율적인 시간을 더 빨리 쌓아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시간만큼을.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 수험피플 친구들이 요 내용도 플래너도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첫 주에 중간쯤 가고 있으니까 보시면서 음, 자기 관리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근데 또 너무 이거 플래너 쓰는 것만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목적이 플래너 쓰는 거야. 이러면 안 돼. 플래너 작성에 1시간씩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심플하게 하십시오. 심플하게. 진짜 내가 공부했구나 안 했구나 뭘 했구나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쓰셔야 돼요. 플래너 작성 2시간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알겠죠? 목적은 공부하기입니다. 목적은 플래너 작성이 아니야. 이렇게 심플하게, 심플하게. 실제로 이게 정말 많은 학생들이 쓰는 플래너잖아요. 사용하는 플래너입니다. 제 플래너는 아주 심플하죠? 딱 이렇게 해야 돼. 자, 요것도 또 참고해서 우리 새로운 1월 계획, 다음 주 계획 또 여러분들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채팅창으로 가볼게요.